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괴서의 구성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이진법과 주역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죠. 이진법과 주역은 이진법이 주역의 어떤 논리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을 숫자로 이진법 수하고 음량을 나열하면서 증명을 했죠. 이렇게 주역의 이진법 수를 직접 도입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수리적으로 증명을 한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8개와 이진법의 관계, 64개와 이진법의 관계, 또 이진법 수를 가지고 궤상을 표시하는 신궤상 표시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괴서의 구성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괴서, 즉 주역의 괴가 순서를 따라 배열이 되는데 그 괴가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서계전에 들어있는 괴열 배열 순서가 아무런 논거 없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거기도 구성을 가지고 있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괴서의 구성규칙을 크게 보면은 첫째, 16주계, 주계가 16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준주계, 4개의 주계에 준환계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8보계, 8개의 보계입니다. 그 다음 4개의 준보계, 4개의 보계에 준하는 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괴, 1절괴, 1절괴는 60번째에 오는 게 절괴입니다. 절괴 플러스 31종괴. 자, 이걸 더해볼까요? 16, 20, 28, 32, 33 더하기 30이라면 총 64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괴는 16주계, 4준주계, 8보계, 4준보계, 1절괴, 31종결해서 총 64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6주계는 이 보계와 그 다음 종계를 거느립니다. 통할합니다. 그래서 주계입니다. 이 주자는 이 주자예요. 이 주계. 주인 주자죠. 주계가 보계와 종계를 거느린다. 그 다음 셋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주계가 거느리는 보계와 종계의 숫자는 각각 다르다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 PPT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넷째가, 마지막 넷째가 상경 30궤, 하경 34궤로 되어 있다. 이렇게 큰 구성으로 보면은 괴서의 구성규칙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나누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괴서의 구성규칙과 관련된 64개 순서표와 서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이 64개 순서표, 오른쪽이 서계전입니다. 먼저 64개 순서표를 한번 볼까요? 64개 순서표는
이 안에 괴상, 괴순서, 괴명, 괴의 네 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괴상은 여기 양유가 6개 있는 중천근, 음효가 6개 있는 중지곤, 그 다음 수레준, 산수몽 이런 식으로 1번부터 64번까지 64개가 괴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괴순서. 괴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4번까지 역시 64개 괴순서가 1년번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괴명. 괴명은 이 중천근, 중지곤, 수레준, 산수몽 이런 식으로 괴명이 다 나열되어 있죠. 1번부터 역시 64번까지 64번 화수미제까지 괴명이 모두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괴명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원자료에는 중천근으로 되어 있지 않고 건위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지곤도 마찬가지로 중지곤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곤위지로 되어 있죠. 이 건위천이라는 걸 해석을 하면은 건계는 하늘을 상징한다. 하늘 천자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을 상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곤위지는 곤은 땅을 상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괴명을 읽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따서 이름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보면 수레준, 산수몽처럼 아버지 성, 어머니 성, 이름, 아버지 성, 어머니 성, 이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건위천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이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어떤 의리적인 측면으로 괴명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원래 괴명을 읽어주는 형식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제가 건위천을 중천근, 곤위지를 중지곤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지금 8대 숭괴에 대해서는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건위천은 중천근, 곤위지는 중지곤, 여기 보시면은 가미수는 중수감, 리유하는 중화리 이런 식으로 이게 8개가 이런 식으로 제가 괴명을 바꿔뒀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걸 이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괴입니다. 괴가 가지고 있는 뜻이란 뜻이죠. 중천근은 굳세다, 강건하다, 둥글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곤위지는 즉 중지곤은 포용한다는 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레주는 막히다, 산수목은 어리석다, 마지막 64번 화수미제는 건너지 않음의 괴의를 가지고 있다고 괴 하나하나마다 괴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표 안에 이 4개의 함의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 표를 잘 활용만 하면은 여러 가지 표를 가지지 않고 이 한 표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괴가 지금 전부 다 2개씩 엮여져 있죠. 다 2개씩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 마지막 63, 64개까지 다 2개의 괴씩 짝을 지어 있습니다. 이 짝을 지어 있는 게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짝을 지어 있는지. 먼저 8개 배합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8개 배합계. 여러분 이제 배합계라면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도전계가 있고 배합계가 있는데 배합계는 도전계가 아니고 부도전계입니다. 그걸 부도전계라 하기도 하고 배합계라고도 하고 있죠. 그럼 도전계는 뭐고 부도전계는 뭐냐? 즉 배합계가 의미한다는 부도전계는 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합계는 부도전계라 그랬죠. 부도전계는 도전되지 않는 괴라는 뜻이죠. 즉 괴상을 상하로 뒤집어 봤을 때 다른 괴가 되지 않는 것을 배합계라 그럽니다. 변화가 없는 걸 배합계라 그러죠. 그래서 부도전계라 그럽니다. 반면에 도전계는 하나의 괴상을
위아래로 뒤집어 봤을 때 다른 괴가 되는 것을 도중괴라 그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중천근괴를 보면은 양요가 6개입니다. 이 양요가 6개는 밑에서 봐도 중천근이고 이 6호를 상하로 뒤집어도 중천근입니다. 왜? 다 양요니까요. 마찬가지로 중지곤도 마찬가지죠. 6개가 다 음호니까 아래에서 봐도 중지곤입니다. 이걸 상하로 뒤집어도 역시 중지곤이죠. 왜? 다 같이 6개가 음효니까요. 자, 상하로 뒤집는다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천근, 중지곤 이건 다 밑에서 괴를 보고 읽은 겁니다. 상계 하계로 해서 그렇죠. 이것도 상계 하계로 해서 밑에서 읽었습니다. 중지곤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건의처는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름 부르는 괴명의 형식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중천근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이게 결국은 아버지 성이 하늘천, 어머니 성도 하늘천, 그러니까 천천근입니다. 천이 2개 중복이 됐으니까 중천근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중지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성도 땅지, 어머니 성도 땅지입니다. 원래는 지지곤으로 돼야죠. 그러나 지가 2개 중첩되어 있으니까 중지곤으로 이름을 바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합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천근, 중지곤 같은 경우에는 괴상을 상하로 뒤집어도 변동이 없더라. 이런 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여기 보면 파란색 표시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상, 즉 8개의 괴가 배합계입니다. 여기 파란 표시 해뒀죠. 그죠? 자, 그 1번, 2번 봤으니까 27번, 28번 한번 볼까요? 27번 괴가 산내입니다. 즉 아버지 성이 산이고 어머니 성이 뇌고 이름이 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내이를 상하로 괴를 뒤집다 또는 밑에서 보던 괴를 위치를 보는 사람 위치를 바꾸어서 위에서가 보는 것도 뒤집힌 괴하고 똑같은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괴를 뒤집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서 본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이게 괴를 뒤집힌 것과 똑같은 원리니까요. 자,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괴가. 여기도 역시 상계도 아버지 성인 산이고 아래에는 어머니 성인 뇌입니다. 산내이 똑같죠. 옆에 태풍대가도 한번 볼까요? 태풍대가를 보면은 이게 괴상을 상하로 뒤집어 놓는다. 또는 밑에서 보는 괴를 위에서 본다. 자, 위에서 보실까요? 위에서 보면 역시 여기 또 태풍대가입니다. 상계가 택이고 하계가 풍입니다. 태풍대가 똑같죠? 여기서 보면은 산내이 똑같고 태풍대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괴상을 뒤집어도 변하지 않는 괴, 그게 부도전괴, 즉 배합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나, 둘, 셋, 넷, 네상 8개가 있다 그랬죠. 자, 다음 도전괴를 하면 도전괴. 그럼 도전괴는 뭐냐? 도전괴는 말 그대로 괴상을 앞뒤로 뒤집었을 때 앞뒤로 뒤집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괴상이 뒤집어지면서 괴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이 파란 표시 없는 3번, 4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3번은 밑에서 보면은 수레 중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괴상을 앞뒤로 뒤집는다. 그래서 같은 결론인 위에서 가서 본다. 위에서 괴를 보면 어떻습니까? 산, 수, 몽이 되죠. 위가 산이 아버지 성인 산이 되고 아래가 어머니 성인 수가 됩니다. 그래서 산수몽이 됩니다. 즉 수레주는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더니 산수몽으로 바뀝니다. 또 그럼 산수몽을 한번 볼까요?
산수몽은 아래서 보면 역시 산수몽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성인 산, 어머니 성인 수, 이름인 몽입니다. 산수몽. 이 산수몽을 뒤집어 보면은 역시 같은 원리인 위에서 본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레준이죠. 수레준. 그럼 수레준 바로 3분의 1 수레준입니다. 이와 같이 두 괴가 한 세트를 이룬다는 얘기는 한 괴를 보는 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같은 괴가 두 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레준하고 산수몽은 한 세트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이건 5번, 6번도 마찬가지고 7번,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63번, 64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이거 보면은 이거는 수화기제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보니까 아버지 성이 수고, 어머니 성이 화입니다. 그래서 수화 이름이 기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상계가 되죠. 상계가 아버지 성인 화가 되고 밑에가 하괴가 어머니 성인 수가 되니까 화수미제. 이게 화수미제지 않습니까? 이 수화기제가 뒤집히니까 화수미제가 된 겁니다. 화수미제를 한번 볼까요? 밑에서 보니까 이게 화수미제입니다. 즉 아버지 성이 화고 어머니 성인 수고, 이름이 미제입니다. 미제. 자, 그래서 화수미제인데 이걸 괴를 상하로 뒤집었더니 이 역시 위에서 보니까요 수화기제입니다. 수화기제가 되죠. 자, 이렇게 순서표에 있는 모든 괴는 두 개씩 짝을 짓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배합계는 괴를 상하로 뒤집어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효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1번, 2번 한번 보시죠. 1번, 2번은 배합계가 되다 보니 양어, 음어,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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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모두 효가 반대계가 되어버리죠. 그거는 중지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이 모두 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세트를 이루고 있죠. 이와 같이 도정괴는 괴상이 상하로 뒤바뀌면서 다른 괴가 된다 해서 도정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정괴는 모두 배합계는 8개고 4쌍이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도정괴는 총 56개니까 그걸 2로 나누면 즉 한 세트에 2개 괴가 들어가니까 이런 28쌍 도정괴가 됩니다. 이 28개 상의 도정괴가 되죠. 8하고 28을 더하면 36궁입니다. 또 여기 56 더하기 8하면 64괴죠. 즉 64괴면서 그 궁은 즉 그 괴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 자리는 모두 36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상경은 30괴, 31번부터 64번까지 하경은 34개입니다. 아니 64개면은 나누기 2해서 상경 32개, 하경 32개로 하면 될 텐데 왜 상경은 30괴로 하고 하경은 34괴로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궁금하면 이렇게 풀리죠. 비록 괴 수는 상경이 30개, 하경이 34개이긴 하지만 그 차지하는 궁을, 저 자리를 봤더니 상경이 18궁, 하경이 18궁으로 똑같이 배열이 됩니다. 그럼 상경이 18궁 아닙니까? 그죠? 상경이 18궁입니다. 그래서 하경이 18궁이니까 결국 18궁, 18궁 해서 34궁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석외전을 한번 볼까요? 석외전. 석외전하고 64개 순서표를 비교해 보면은 64개 순서표는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57에서 64까지 가로가 8개, 세로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8, 64, 64개가 됩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배웠던 8괴, 건태, 이진, 송감, 간, 곤, 이 8개 괴가 중첩이 돼서 하나의 괴가 만들어지니까 88, 64, 64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공자와 그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이 석여전은 그와 관계없이 10개씩 단락을 짓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 21번에 30, 30에서 40, 41에서 50번까지는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다가 51번부터 56번, 57번부터 62번, 63번, 64번 여기서만 변화를 일으킵니다. 결국 석여전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즉 1번부터 10번째까지 걔는 건, 곤, 줌, 몽, 수, 송, 사, 비, 소, 충, 리 석의 순서표를 볼까요? 건, 곤, 줌, 몽, 수, 송, 사, 비, 소, 충, 리 순서는 똑같죠? 자리 배치만 지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석여전은 1부터 10까지 여서 이렇게 배열이 되고 또 11부터 20분까지는 태비, 동인, 대육. 이 보시면은 태비, 동인, 대육 똑같지 않습니까? 순서는 똑같습니다. 배열된 순서는. 다만 구분되는 단락이 하나는 8개를 단락으로 하고 하나는 10개를 단락으로 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를 보시면은 1번, 2번은 주로 빨간색으로 지금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주괴입니다. 주괴는 주가 되는 괴라는 뜻이죠. 이거 보시면은 건고는 소충리까지 8개의 괴를 거느립니다. 태비는 이대화까지 16개의 괴를 거느리죠. 그리고 주괴로 표시되는 감리는 주괴이면서도 상경의 마지막 두 자리를 감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찬가지로 하경 마지막 63, 64자리도 기재, 미재가 차지하고 있죠. 이 기재, 미재와 감리는 주계임에도 불구하고 보계나 종계를 통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경, 하경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30분, 40분 함, 항이란 두 괴는 근해까지 8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괴를 거느립니다. 손익도 마찬가지 손익 두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51번부터는 진간 두 주계는 점, 김해, 풍녀라는 4개의 종계를만 거느립니다. 그는 송계, 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 절, 중부, 소가 이 4개의 괴만 거느리게 됩니다. 또 이게 파란색을 보시면은 준몽, 림관, 둔대장, 혁정, 하나, 둘, 셋, 넷, 내상 8개는 이게 보괴가 됩니다. 즉 주계를 보조하면서 주계 다음에 배열이 되거나 또는 꼬리계의 배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괴는 배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계 16개하고 보계 8개를 빼거나 더하고 나면 24개죠. 나머지 40개가 이 종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검은 글자로 적힌 건 모두 종계죠. 이 넓은 의미에서의 종계는 40개의 종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40 더하기 8 더하기 16 하면 64개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이 종계 40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보면은 이 종계 40개는 준주계가 4개, 준보계가 4개, 절계가 하나, 종계가 31, 그래서 31, 32, 그 다음에 36, 40이죠. 그죠? 그래서 종계가 40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64개 순서표와 석여전은 순서는 똑같습니다만 다만 배열되는 단락이
하나는 8개를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10개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석외전은 주계, 보계라는 부분이 있고 종계라는 부분이 있다. 주계는 보계와 종계를 통할한다. 하고 보계는 주계를 보조하면서 그 위치는 주계처럼 맨 앞이나 또는 맨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계 바로 다음에 나타난다. 또는 꼬리표에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4개 순서표와 석외전은 우리가 3장부터 시작되는 괴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괴 순서나 또는 괴명, 괴의, 괴상 이런 걸 외울 때 이 표를 항상 자기 몸 가까이 둠으로써 수시로 볼 수 있을 때 빨리 외워지거든요. 그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PT를 통해서 괴서의 구성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간지에 의한 전법 제2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간지에 의한 전법이 페이지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PPT에서 설명해 드린 64개 순서표하고 바로 옆에 있던 석외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3장에서부터 공부해 나갈 64개의 해독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괴설을 외워주십시오. 괴명을 외워주십시오. 부탁드렸던 그 부분도 이 표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9월도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 주역 공부도 이제 1장, 2장을 마치고 3장으로 들어갑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